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2024년 신년 특집 한국인의 5대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5대암 하면은 물론 건수로는 갑상선암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과잉 진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예외로 하고 그다음에 건수로 제일 많은 게 바로 오늘 주제 맞습니다. 대장암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유방암 여성에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폐암 사망률이 제일 높고 예. 그다음에 위암 전통적인 강한 암이죠. 그리고 갑상선암 이렇게 해서 5대암 제가 꾸렸습니다. 네. 우리 저 배소빈 아나운서 대장암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중년 남성이 좀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저같이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맞아요. 대장암 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장암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헤쳐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대장문외과의 이우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네. 분은 진행자가 아닙니다. 아리따운. 음성이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성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원래 그 이원 교수가 평소에는 저 대장학문외과를 뒤봐주는 그렇죠. 저는 남의 뒤를 주로 봐주고 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삼성 안병원도 맡고 계시잖아요. 아, 안병원장도 예, 예, 맡고 예, 계시잖아요. 예, 예. 이번에 뭐 삼성 안병원이 막 무슨 평가에서 1등하고 막 그러던데요. 아, 뉴스위크에서 뭐 2년 연속으로 아시아 1위를 했고요. 세계 5위로 나왔는데 뭐 중요한 건 그 등수가 아니죠. 과연 얼마나 환자들한테 치료를 잘하고 A부터 G까지 다 해주느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은 뭐 치료 성적은 좋은 병원이라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아마 큰 안병원들은 치료 성적은 다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환자분들한테 얼마나 성실껏 예방부터 추후 관리까지 잘해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등수를 매기지 마시죠. 역시 이제 병원장이라서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아주 멘트가 겸손하면서도 자랑을 한것 스무스하게. 같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 장 건강이 결국 이 몸의 건강을 대변한다 예.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장 맞습니다. 건강이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장 왜 정건강이 정신건강 척도죠? 예, 일반적으로 정상 대변이라 그러면요. 하루에 3번 이내, 그다음에 3일에 1번까지, 그리고 모양이나 그다음에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을 이제 정상 대변이라고 그러는데요. 위, 소장, 대장, 또 간, 췌장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변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뭐 색깔이 바뀌거나 혈변이 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전 장기가 다 건강해야 깨끗한 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건강에 척도록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특히 보면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 배가 아파서 항상 어디 가든지 그냥 화장실 찾는 분이 있고 예민해지죠. 예, 변이 안 나오면 일주일 동안 안 나오면 극도의 그 히스테리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정신과 연관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장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맞아요. 같은 예. 정신 건강과 대장 건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예,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용어상으로 결장암, 직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다 섞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예. 어떻게 되는 거죠? 큰 틀에서 제가 대장이라고 그러면은요. 결장 플러스 직장을 합쳐서 대장이라고 하고요. 결장에는 올라가는 상행결장, 그 맹장부터 올라가는 상행결장, 옆으로 가는 회행결장, 내려오는 하행결장, S자로 꼽아진 S결장까지를 결장이라고 하고 직장의 맨 끝에 있죠. 직장의 역할은 변을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장과 직장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대장이라고 합니다. 병기에 따라서 또 나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장암의 병기는요. 이제 침윤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깊으냐인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연기라고 그러는 암이 있는데 그건 대장의 점막내만 국한되어 있으면 연기암이라고 그러고요. 점막을 지나가서 점막 하층이나 근육까지는 가 있는데 임파선 침범이 없다. 그러면 일기라고 그럽니다. 아, 임파선 침범이 침범이 없는 없으면 경우, 예. 네. 이기인 경우는 이제 장을 뚫고 나갔는데 임파선 침범이 없으면 이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임파선 침범이 있으면 깊이에 상관없이 3기, 이제 간이나 폐나 원격 전이가 있으면 4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파선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쵸. 이렇게 예, 보면 되는 예, 거예요. 예. 특이하네요. 이게 다른 장기보다는 좀 임파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임파선 전이 여부가 있으면 일단 3기, 4기로 넘어가면 예후가 달라집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치료해 보면 훨씬 예후가 안 좋아서 우리 항암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파선 전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초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예. 대장암은 어떤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다른 대장암도 다른 고형암들이랑 마찬가지로 초기 상태에선 사실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뭐 빈번하게 받아서 무증상일 때 발견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 70% 정도에서는 다 진행성 암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 와, 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오나요? 우측 대장에는 주로 뭐 소화불량이나 복통 그리고 혈변이 있어도 흑변으로 나오는 그런 혈변 같은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대장은 주로는 변이 이제 가늘어지는 변비, 가늘어지는 증상 그리고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 증상 그리고 혈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로는 빨갛게 혈변이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둔한 분들은 이게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 가야 된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젊은 분들은 사실 뭐 다이어트하고 이러면서도 변비가 생기고 맞아요. 막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변비가 전에 없다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변의 굵기가 너무 가늘게 나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을 보고도 시원치 않은 묵직한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뭐 피가 비친다든지 그리고 뭐 이유 없이 체중이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뭐 평소 체중의 10% 이상이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꼭 바로 삼성서울병원 가는 건 아니고. 가까운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해보고 문제가 되시면 오셔야죠. 아 근데 혈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 치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치질인지 아니면 정말 속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치질이 암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절대로 치질은 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치루는 암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치루라고 이제 항염부로 고름이 나오는 경우는 오래 놔두면 이게 치료에서 암이 생겨서 치료는 꼭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치질은 확실한 거는 암으로 변하지 않는데 네. 환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거는 피가 나면 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피의 양상이 치질의 경우에는 되게 선홍색입니다. 그리고 변 본 다음에 뚝뚝뚝 변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변기에 흥건히 풀어지는 경우가 치질인 경우가 많고요. 암에서 생기는 혈변은 대개는 뚝뚝 떨어지진 않고 변에 묻어 나오거나 변 속에 섞여 있거나 그런 차이가 예, 있네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질에 생기는 출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웬만한 사람들 치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 있으니까 그냥 치질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직장암에서 나오는 걸 볼 수도 수 있다, 있죠. 있다라는 동반된 거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예, 예. 경각심을 가져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임성희 교수님 얘기했는데 오른쪽에서 생긴 암은 출혈이 있더라도 좀 검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우측 대장암에서 생긴 게 이제 횡행결장을 거쳐서 이렇게 S결장 거쳐서 이제 항문으로 나오는데 피가 난 게 이제 산화가 되면서 조금 그 빨간색이 아니라 짜장면색 저희가 그런 변 보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색깔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량 출혈이 한꺼번에 확 난 경우에는 뭐 역시나 빨갛게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까만 변을 볼 수가 있나요? 뭐 철분제 같은 거 드시는 철분제. 분들은 까만 변 보실 수 있는데 뭐 젊은 여자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빈혈 생기는 게 조금씩 그렇게 피가 생겨서 실혈이 돼서 이제 까만 변을 보셨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빈혈이 있고 빈혈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은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이용 교수님 옛날 대장학문학회 이사장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예. 이제 대장학문 이사장에서 캠페인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그 대변을 보고 물 내리기 전에 물 내리기 전에 1.5초를 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1.5초 이상 보기에는 좀 불편해. 예? 불편한데 아무리 내 것이어도. 예, 그럼 꼭 볼 필요 있을 것 같아 나는. 봐야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굵기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는지, 예. 그다음에 정말 피가 섞여 있는지.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봐야겠네요. 근데 사실 흑변에 가장 많은 원인은 대장암보다는요 예. 위출혈, 소장출혈. 왜냐하면 같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옛날엔 십이지장 궤양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피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흑변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먼저 위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를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여튼 흑변 일단 그 자체가 일단 비정상적인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 와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아까 기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가까운 경우는 요즘은 내시경 절제만 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시경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수술로 광역 절제라고 해서 암을 포함한 임파선 넓은 부위를 떼어내야 되고요. 만약 이제 그게 지나갔다 그러면 수술보다는
선생님 하시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장벽을 넘어서도 임파전 전이가 없으면은 이게 2기로 하잖아요. 예, 보통 장벽을 넘은 거는 내시경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일단 장벽뿐 아니고 근육까지 침범하면 내시경 절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막에만 다 점막 있어요. 또는 점막 하층의 일부까지 진짜 극초기네. 극초기죠. 예, 예. 그렇게 해도 안전하다고 알려면 예. CT도 찍고 뭐 그쵸, 중간 림파선 장벽으로 나간지도 봐야 되고 예, 예. 굉장히 자세한 걸 다 본 다음에 아 여기만 있구나. 그러면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대장 내시경 할 때 제일 고역이 뭡니까? 그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거가 저기 뭐예요? 사람들이 설사제. 그거를 준비하고 뛰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쉽게 뛸 수 먼저 뛰어보고 조직을 보고 필요하면 그 다음을 하자 이런 거죠. 아 먼저 한번 떼보고 예, 위내시경은 하기 쉬우니까 네. 뺐다 가도 되는데 대장은 일단 의심되면 먼저 뛰어보고 깊이가 깊으면 그거는 수술하자 그러는 거고 원래 약도 그것 때문에 그 대장 내시경 안 하는 사람 많아. 많죠. 예. 그 아주 그 신선한 얘기. 그러니까 일단 한번 떼어보고. 떼보고 떼보고, 예. 한 김에 근데 확실하게 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안 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암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 뛰어서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암이 확실하다 그러면 뛰지 마시고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거 중요한 아주 포인트예요. 약간 네, 그렇네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는 좀 수술법도 많이 발전을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이제 기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은요 위치에 따라서 뛰는 방법이 다릅니다. 직장 수술은 직장을 많이 보존해야 변도 잘 보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적당한 만큼은 뛰는 거고요. 결장 쪽은 여유가 많이 있고 많이 뛰어도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뛰는 거를 하고 수술 방법도 제가 전공일 때는 영어로 그랬죠. Great Surgeon, Great Incision. 훌륭한 의사는 배를 크게 째고 수술한다는 게 있는데 요즘은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째는 이제 최소한으로. 최소한 수술,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복강경, 로봇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뚫고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해야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회복도 빠르고 이렇게 돼 있고 요즘은 아예 수술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장암의 경우에 선생님이 하시는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를 미리 하면 100%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watch and wait라고 그러죠. 와. 기다려보면서 상당수가 또 그걸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 방침이 계속 바뀌고 있고 치료 방법도 기구도 다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대장암 환자들 수술하고 나서 나 대장 절반 잘랐어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근데 대장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절반을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또 임파선이 중요한데요. 임파선이 전이 되는 방향과 전이 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광역절제를 하는 그래서 겁니다. 그 구획을 절제하는 거예요. 구획 절제. 예, 근데 예. 그러면 지금 수술법이 그렇게 발달해도 여전히 지금 구획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째는 거지 안에 뛰는 거는 똑같습니다. 안에는 예, 그냥 환자분은 절반 떼는 모르지만 안에 수술은 똑같이 한 거예요. 예. 절반 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한 거죠. 이게 직장암의 경우는 이 항문을 살리느냐 못 살리냐가 그럼요. 그 삶의 중요하죠. 퀄리티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문 살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 말한 대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 방사치를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여놓으면 자르는 범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침범도 줄일 수가 있고 최대한 남기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몇 센치라도. 저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보셨잖아요. 요거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7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항문이 엄청 삶의 질이 엄청 중요한 그렇네요. 거야. 그리고 직장암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보다 중요해. 성기능과 소변 얼굴이 더 낫죠. 요즘은. 성기능과 이 소변 기능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직장으로 가는 옆으로 바로 옆에 소변 보는 신경하고 성기능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장을 많이 자르고 깊이 갈수록 손상을 많이 받아서 수술에 소변을 못 보거나 남자분 같은 발기가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은 어떻게 보면 아트라고 그러거든요. 최대한도로 조금 자르면서 기능을 많이 보존하고 대신 암이 재발하는 걸 줄여야 된다. 아니 다른 기능하고도 그렇게 연관이 되는지 몰랐어요. 바로 옆에 지나갑니다. 예. 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항암 치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단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기 대장암은 수술만 해서 다 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기 대장암 경우에는 재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처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당시에 장 폐색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미세하게 장 천공이 암 때문에 있었던 경우도 그 위험 요소에 추가가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2기 대장암이라고 하더라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기 대장암이 아까 임파선 전이가 있는 암이라고 했는데 3기 대장암은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꼭 시행을 받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통적으로는 6개월 항암 치료를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환자분들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은 6개월 치료를 하는데 최근 이제 많은 연구에서 6개월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그 주사 약제의 독성 때문에 손발 저림 이런 부작용들이 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 약제를 치료를 한 3개월로 단축을 해서 치료 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2기 대장암의 고위험 요소가 있거나 3기 환자 등의 일부에서는 이제 3개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부작용이 적어요. 저도 이제 치료 끝나고 저한테 오시는데 옛날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이 저리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절반도 안 됩니다. 딴 데가 저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즘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워낙 진단이 많이 되시고 수술도 막 80세 어르신들도 다 받으시고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항암 치료를 꽤 잘 큰 이겨내시는군요. 부작용 없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항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있죠. 선행. 사이즈를 선행. 줄이는. 그런 경우는 언제? 그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직장암에 국한해서 하고 있고요. 직장암. 네, 직장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3기 좀 약간 네네네. 주변을 펴졌어요. 그래서 수술하기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럴 때는 안 해? 선행은? 그거는 이제 3기보다는요. 4기인데 침범이 심해서 수술이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선행화학요법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스탠다드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보험이 안 돼서 사실 보험제도의 문제인데. 이거 왜 보험이 안 해줘? 항의 좀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하면 실제로 저게 봐도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먼저 요구하는 거 그걸 아예 4기라고 생각해서 하면 쫙 줄어들어서 쉽게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아직 한국은 보험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구나. 그 왜 표적 치료제 있잖아요, 표적. 네. 그거는 뭐예요? 4기, 그러니까 전이성 대장암 또는 재발성 대장암 환자들한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표적 치료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랑 달리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내지는 암세포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 일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좀 덜할 수 있는데 대장암에서는 뭐 폐암이랑은 달리 표적 치료제 단독으로는 사실은 효과를 크게 볼 수는 없고 그래요? 일반 항암에 표적 치료제 같이 하면 반응률도 올라가고 네. 더 효과가 좋은 게 확실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여도 치료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암인 경우에는 간이나 폐에 등 원격 전이가 있으면 수술 못 합니다. 그러고 끝내거든요. 근데 대장암은 전이가 있어도 뛸 수 있으면 같이 합니다. 간절제, 폐절제 같이 하면 사기라도 30에서 40% 완치율이 나오고요. 네. 요새 항암제들이 많이 좋아져서 사기라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면 네. 수술 못할 거를 수술할 수 있게 바뀌고 수술에서 띄어내면 완치율이 또 생기고 이렇게 차근차근. 자꾸 의학이 발달하니까 치료율은 점점 올라갑니다. 치료법을 정할 때도 이렇게 종양학과 선생님이 예. 같이 다학제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다학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은 다학제를 다 할 거고요. 과연 어느 게 이분한테 제일 적합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레커멘드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를 권유했는데 이제는 몇 가지 선택 옵션을 주고 환자랑 상의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의사끼리 싸우진 않고요. 싸울 수 있죠. 예, 예. 서로 치고받지는 않고요. 이제 말로 이제 대장암은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수에 따라 다른데요. 뭐 1기면 거의 95%라고 보시면 돼요. 2기도 80에서 85%. 3기는 제가 제일 처음 대장문외과에서 할 때는 65% 봤거든요. 요즘은 3기도 70에서 75%까지 나오고요. 와. 4기도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가능하면 40%까지도 완치가 나옵니다. 이거 좀 약간 특이한 질문인데 왜 1기인 경우는 생존율이 95%잖아요. 예, 예. 라고 하잖아요. 예. 그 5%는 뭐예요 도대체? 1기인데. 초기 대장암이었는데 재발하는 환자들이 아주 드물지만 뭐 100명 중에 5명 이내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요새 이제 저희가 뭐 정밀 유전체 검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뭔가 지네틱한 백그라운드가 좀 다른 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전적인 예, 근데 그걸 다 사실 검사를 하고 있지는 뭐 않으니까 초기 대장암 환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5%는 재발해서 결국은 재발을 하는 거죠. 예. 예. 그 같은 부위의 재발도 있고 간이나 폐 원격 전이도 있고. 슬픈 일인 거지. 이제 뭐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본인한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니까. 본인도 그렇고 저희도 황당하죠. 저희도 그쵸. 축하드립니다. 초기입니다 그랬는데 1, 2년 뒤에 왔는데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도 정말 황당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네.
초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은 거는 뭐 데이터나 네, 뭐 당연하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네. 훨씬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에 증상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훨씬 있어요? 수월하지 않을까 당연히 싶은데. 있죠. 예. 있습니까? 예. 어떤 거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는 걸로.